작은 나라가 너무 큰 꿈을 꾸는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개국 외교관들이 모인 회의장이었습니다. 제 조국의 이름을 되찾겠다고 나섰던 그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조국의 존엄이 무너지는 소리를 저는 그날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회의장에 있던 어느 나라가 유럽도 하지 못하고 미국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우방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름 하나 때문에 190년을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응원을 보여주세요. 이름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군요. 회의장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수십 개국 외교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조국의 역사가, 제 조국의 존엄이 누군가에게는 웃음거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지아 외교부에서 30년을 일해온 외교관 니콜로즈 베리제입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유럽에서 열린 안보 및 외교 협력 회의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개국의 외교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국의 국호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리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밤새 수정한 연설문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서류철도 함께였습니다. 그 서류철 안에는 제 아버지 세대가 소련 시절 겪었던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던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오늘만큼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루지아는 우리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지아이며 사카르트벨로입니다. 부디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십시오. 저는 조지아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식 명칭이 어떻게 강요되었는지, 그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했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몇몇 대표들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몇몇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준비했던 호소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국제사회의 모습인가? 이렇게 작은 나라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국제사회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군요. 회의장 일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190년 동안 빼앗긴 이름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그들에게는 지나친 집착으로 보였던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그 넓은 회의장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나라였던 걸까? 190년 동안 빼앗긴 이름조차 돌려받을 수 없는 나라였던 걸까? 그날 회의장에는 수십 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90년 동안 빼앗긴 이름조차 돌려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킨 것입니까? 그 순간 저는 조국의 존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온 조국의 상처가 독립 이후에도 아물지 않은 그 상처가 오늘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조지아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또 실패했다고 말해야 할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외교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이 훗날 제 조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말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국 외교관이 제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회의장 밖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저는 방금 겪은 굴욕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죠. 그런데 낯선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경계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접근에 익숙해지거든요. 대부분은 형식적인 인사치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왜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 듣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그루지아라는 이름의 부당함을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입니다. 저는 러시아 지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요된 이름, 빼앗긴 정체성,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가 우리를 러시아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설명을 듣던 한국 외교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한국 외교관은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국권을 잃었던 시절, 그리고 창씨 개명이라는 강제동화 정책까지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그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름을 빼앗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나라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한국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늘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의 만남도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약속이 몇 달 뒤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 힘든 소식으로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트빌리시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회의장 복도에서 있었던 그 짧은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저는 조지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외교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실패했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저는 이런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유럽은 침묵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일본도 조용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중국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서히 그 문제를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두기 시작했습니다. 190년 동안 이어져온 싸움이었습니다. 몇 달의 침묵쯤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곳에서 어떤 결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외교부였습니다. 국립국어원이었습니다. 관련 부처들이 회의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라는 이름 하나를 두고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차에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언제나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면서도 어딘가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이 결정했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되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대방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지아로 바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겁니까? 저는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나라와 착각한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한국이 그루지아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라는 이름을 공식 국호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외교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부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오보는 아닌지, 혹시 실수는 아닌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우방국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그동안 큰 접점조차 없었던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190년 동안 유럽의 강대국들에게조차 외면당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장 먼저 인정해준 나라가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저는 그 새벽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트빌리시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을 외교관으로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무시와 냉대를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이 그 새벽 전화 한 통으로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짊어져 왔던 그 무게가 그 새벽 단 몇 초 만에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이 단순한 국호 하나를 바꾸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훗날 조지아 국민 전체가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게 되는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설마 한국이 먼저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외교부 복도 곳곳에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이후 저는 곧바로 외교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장관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언론 브리핑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공문을 통해 그루지아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조지아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부터 외신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계에서도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사관에서 이 소식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 왜 강대국들이 아니라 한국이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나라를 상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산 없이 먼저 움직인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이해관계를 따졌습니다. 우리와의 교역 규모, 정치적 이득, 국제사회에서의 명분, 그런 계산 끝에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감사 서한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몇 줄 쓰다 말고 멈췄습니다. 감정이 복받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존엄을 인정받은 순간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190년 동안 짊어져온 그 무게를 알아준 나라에게 보내는 첫 인사였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협정을 맺을 때도 정상회담을 지켜볼 때도 이렇게 가슴이 벅찬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조국의 이름은 처음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였지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했습니다. 저는 서한을 완성한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트빌리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이상하게도 낯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방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 나라는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꿈을 꾸는군요. 국제 행사장 한편이었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짧은 만남에서 러시아 관계자가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결정 이후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국호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가장 불편하게 지켜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외교계에서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문제가 갑자기 확산되는 것을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 행사에서 저는 직접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러시아 관계자가 다가와 짧게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꿈을 꾸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었던 시절, 소련의 통치를 받았던 시절, 그리고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긴 세월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190년 동안 그들에게 답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만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지켜보면서도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세상은 강한 자 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뜻밖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방문을 제안해온 것이었습니다. 서울 방문이 결정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돕는 걸까?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제적 이득도 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특별한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계속해서 조지아 곁에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름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190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우리 편에 서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받아드는 순간 어떤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그 답을 찾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진실을 만나게 될 줄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발전된 경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 활기찬 거리의 모습까지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방문 일정 중에 저는 역사관을 찾았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전시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권을 상실했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벽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거를 그날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전시물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씨 개명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이름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강제로 다른 이름을 써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전시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자고 했지만 저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복도에서 만났던 한국 외교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표정, 그 침묵, 그 공감의 눈빛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불쌍해서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상처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름을 빼앗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몸소 겪어본 나라였던 것입니다. 저는 역사관 한편에 놓인 의자에 홀로 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이해했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였구나.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창씨 개명이라는 단어 하나가 190년 조지아의 역사와 겹쳐 보였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대륙, 다른 언어,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빼앗긴 그 상처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건넨 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조지아로 돌아온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대한민국이 왜 형제의 나라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 한국은 왜 우리를 도운 겁니까? 트빌리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쏟아진 질문이었습니다. 기자들, 국회의원들, 대학생들까지 저를 애워쌌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채 일단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지아 외교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언론사 수십 곳이 모였습니다. 생중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해했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역사관에서 마주한 창씨 개명 기록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이름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강제로 다른 이름을 써야 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강당 안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조지아 국민들은 그 사실을 처음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아픔을 겪은 나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가장 강한 나라여서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우리의 상처를 알아본 나라였습니다. 그 순간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너머로 국민들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사람들,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부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인터넷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SNS에서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재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뉴스를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조지아 국민들이 처음으로 한국의 과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아픔이 서로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국의 국민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 시민 인터뷰에서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만 아픈 줄 알았는데 그들도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협정 체결 소식도 정상회담 결과도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낯선 표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 국가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거대한 물결이 됩니다. 한국은 형제 국가다. 이 말이 조지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언론 칼럼에서, 대학생들의 토론에서, 시민 인터뷰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것이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여러 도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트빌리시뿐 아니라 바투미, 쿠타이시 같은 지방 도시들까지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소련 시절의 아픔과 창씨 개명 이야기를 겹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존중이라는 단어로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다른 말로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외교 전문 학술지에서도 이 사례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은 나라의 이름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개국 대표들 앞에서 조롱당했던 그날의 회의장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꿈을 꾸는군요. 국제사회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남겨진 채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지아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도대체 국가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30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협정과 회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늘 돈과 군사력, 그리고 이해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만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서울의 한 역사관에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그 깨달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무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국제회의 당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무시당하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철을 손에 쥔 채 혼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를 이해해준 나라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외교관으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정상회담을 보았고 수많은 협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가장 위대한 외교는 거대한 조약도 수십억 달러의 원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존중해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를 대신 싸워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속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조지아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형제란 힘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내 상처를 알아봐준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게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품격, 저는 은이었습니다. 언제나 구독자님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